지금부터 3학년 기술과정 오리엔테이션과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기술과정 여러분들 1학기 때 기술을 다룬 4, 5, 6단을 맡고 있는 여재권입니다. 2주 후에 여러분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등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따로 얼굴은 또로 소개를 하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하는 중에 아래쪽에 보면 선생님 얼굴이 나오죠? 그냥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우리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줌으로 하면서 서로 얼굴도 확인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는 기술단원 4, 5, 6단원을 진행을 합니다. 페이지 수로 본다면 128쪽부터 173쪽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2학기 때는 앞에 있는 기술단원 2로 되어 있는 가정 1, 2, 3단원을 할 겁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가정과 여선생님이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은 주당, 학급당 3시간씩 이렇게 운영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수업하는 방법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지금 첫 번째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고 수업은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주 후에 등교를 하게 되면 선생님 별도로 학습지를 또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보면서 각각 강의식도 토식, 그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실습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평가는 먼저 뭐 잘 알겠지만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필평가 40% 이게 볼 거고요. 요거는 학기당 한 번만 시험 볼 겁니다. 그다음에 수행평가 60%, 논술평가를 의무적으로 40% 해야 되기 때문에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트폴리오나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행평가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목을 따로 정하겠지만요, 거의 항목에 맞는 A, B, C, D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평가를 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너무 딱딱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된 거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따로 등교를 했을 때 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보충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술 4단원 수송 기술에 대한 부분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송 기술이라는 말이 뭔지, 이런 수송 기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수송 기술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송 시스템의 의미, 각각에 대한 그 요소별로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근본적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수송 기술의 의미와 수송 기술이 어떤 우리에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의미와 특성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송 기술의 시스템과 이런 세부 요소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제 수송 기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 잠깐 나와 있죠. 우리 남극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자 한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송수단에서는, 남극에서는 어떤 것들을 수송수단을 써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남극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남극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날씨도 춥고 얼어 있고, 그런 이런 특성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할 수 있는 거다는 얘기죠.
난 그 과학기지에서 우리가 뭐 물건을 날라댄다, 어떤 자원을 개발한다, 어떤 수송을 써야 됩니까? 사람이 들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펭귄을 이용해서 들고 다닐까요? 아니면 뭐 다른 뭐 동물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남극 대륙은 얼음이 얼려 있습니다. 그래서 쇄빙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눈이나 얼음 위를 달릴 수 있는 이런 설상차나 스노모빌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수송 기술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람이 이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제 좀 있으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공감할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가 대중화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1960년대. 그 선생님이 속으로 무슨 대중화는 일반 버스 타기도 기차 타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선생님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는 아마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자동차량이 더 많아짐으로 해서 이제는 그런 교통체증과 그다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행기를 대신할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자동차, 하늘을 자동차가 등장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마 이건 뭐 상상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지만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 영화 중에 제5원소를 한번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제5원소에 보면 자동차가 날아다닙니다. 그죠? 자동차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드론이 좀 더 많이 좀 더 보편화돼서 드론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자동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가 하늘로 날 수 있다면 어떤 점이 편리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응급 차량이라든가 소방차라든가 경찰 차량이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좀 한계가 있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없다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단점들을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좀 더 인간에게 유익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송 기술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송 기술에 대한 용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송이라는 말은 먼저 기술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기술이라는 말은 뭐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이런 수단이나 방법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수송자가 붙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어떤 물건, 수송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뭔가를 이동시킨다는 거죠. 자, 어떤 걸 이동합니까? 이런 사람이나 물건을 필요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수송 기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동하는데 되게 뭐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이 이동을 했습니다. 좀 더 발달해서 뭘로 이동했습니까? 그렇죠.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동력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등장하고 트럭들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까지도 날라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다. 자, 그러면 수송 기술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이동하는 데 관련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송 기술이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송 기술의 특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수송 수단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 같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는 어디로? 도로 위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교량이나 터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항공기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그죠. 항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비행장 같은데, 아니면 우리 인천국제공항 같은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 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이런 그 선박 정박 항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수송 기술에 필요한 기본적인 특성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송 기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그거에 따른 지원 시설도 필요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행장이나 여객 터미널, 버스 정류장도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내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에 필요한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송구슬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이런 것들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이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에너지 자원들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런 수송 기술들은 이제 뭐냐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융합해서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융합해서. 그래서 요즘에 기본적으로 버스가 이동하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럼 뭐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를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인공위성에서 버스가 이동하는 것들을 탑재를 해서 이런 버스라든지 이런 스마트 기기로 연결을 해서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실시간으로.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은 뭡니까? 그렇죠.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자, 이것들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거를 만들려면 제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떤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특성한 것들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로 같은 걸 만드는 것들은 건설 기술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영역은 크게 보면 5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제조 기술, 지금 배우고 있는 수송 기술, 생명 기술, 그 다음에 통신, 정보통신 기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기술, 그 다음에 건설 기술까지 해서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융합이 돼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발달하고 있는 게 또 다른 수송 기술의 특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잠깐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수송 기술의 특성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그 특성치가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박은 어떤 게 해당돼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수송수단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항로는 어떤 거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이동 통로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주유소는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예, 지원 시설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 기술도 필요하겠다고 그랬죠. 자,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습니까? 내비게이션 그렇죠. 안내 요소에 필요한다고 했습니다. 안내 요소에. 그다음에 수소라는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죠? 수소는 그렇죠. 에너지 자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 이렇게 해당되는 영역으로 특성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용되고 있는 게 바로 수송 기술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송 기술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송 기술은 뭐냐면 자,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구성된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투입, 과정, 산출, 그 다음에 피드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수송 기술 시스템이다.
그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입되는 요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람이나 물건, 이런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해당되는 거고요. 과정은 뭐냐면 그런 수송수단이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해당되는 과정들, 예를 들어 도로 표지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등등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산출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승객이나 화물들이 해당되는 원하는 시간에 안전하게, 그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산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필요한 부분은 다시 피드백이 돼가지고 다시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일련된 순환 과정을 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송 기술 시스템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내갔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입된 요소가 가장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요. 투입된, 그쵸. 아까 얘기했던 수송수단, 자동차, 기차, 선박, 항공기, 무주선, 뭐 이런 것, 수송수단. 그 다음에 수송 대상에 해당되는 것들, 승객이나 화물이 필요하죠. 자, 이거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송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운전기사나 정비사. 지원시설이라든지 안내 요소 이런 게 필요하고요. 버스 정류장, 여객터미널, 주유소, 정비소, 교통토지반, 내비게이션 하는 것들이 이게 해당이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안내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내비게이션이 될 거고요. 지원 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은 버스 정류장, 여객터미널, 주유소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동 통로에 해당되는 것들은 도로나 레일, 백길, 송유관 뭐 아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어렵죠? 자,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속철도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투입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송수단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고속철도를 이용합니다. 고속철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KTX가 되겠죠. 그렇죠. SRT나 고속철도가 되겠습니다. 수송 대상이나 인원은 우리 가족의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갖고 가고 있다 보면 물건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원시설은 역사라든가 정비차량이라든지 매표소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안내요소는 GPS, 기상 안내장치라든가 신호등이 여기 속할 것 같고요. 이동 통로는 거기에 이용되고 있는 고속철도 레일이 해당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택배 운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택배 운송 과정. 내가 우주선을 타고 달에 탐정하던 과정했을 때 이동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자 해봤는데요. 자, 택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는 투입하는 요소가 뭡니까? 뭔가를 이동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수동수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송 대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신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네요. 수송 인력도 해당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를 연결해주는 이렇게 중간자, 실제 택배하는 택배 기사들, 그 다음에 이 운송수단을 정비하는 거, 사람들, 이것들을 일정 부분에서 모여서 집화장 역할을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이동 통로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원 시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모아가지고 뭐 집화장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것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카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당되는 곳을 이용할 수 있고요. 화물 포장을 하는 것도 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짐을 내리는 거, 운송하는 거, 실제 배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과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물건들을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물건, 여기서는 신발을 얘기했네요. 이 신발을 해당되는 사람한테 정확히 배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산출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만약에 잘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로 연락합니까? 그렇죠. 이쪽에 지원시설 연락해서 나 물건 못 받았다 하고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잘못 전달된 택배 기사한테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물건으로 잘못된 배달된 거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드백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그렇죠? 데모김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우주선을 발사해서 달에 안전하게 도착하기까지의 투입 과정, 산출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입되는 요소는 당연히 거기에 우주선이 타고 있다면, 만약에 유인 우주선이라면 우주 비행사가 있을 것 같고, 수송수단에 해당되는 거라면 우주 발사체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에너지, 액체 수소라든지 고체 추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수송 대상은 그거를 뭔가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계적인 장비도 필요하겠고요, 연구원도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시설로 해당되는 우주센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내 요소로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항법 장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투입된 요소가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 이동하는 건 뭡니까? 이 비행체가 비행 발사대로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실제 우선이 발사되는 과정, 그렇죠? 실제 발사돼 가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해당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들. 그래서 만약에 목적지가 달이다 하고 했으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산출은 달에 착륙이 되는 것까지. 이게 바로 뭐냐면 수송 기술에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만약에 우주원이 탔다 그러면 안에서 무슨 해당되는 것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달 탐사 실험물들을 채취하고 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활동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우주센터로 송부를 해서 그 부분들을 해당되는 부분들을 데이터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피드백이 돼가지고 또 다시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일련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수송 기술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수송 기술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수송 기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송 기술 시스템의 산출은 사람과 화물이 목적지까지 배치된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수송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거. 아까 수송수단이라는 건 되게 뭐였죠? 이동수단을 얘기했죠? 여기서 이동수단이 아닌 어떤 거라는 거예요? 기차? 선박? 화물? 뭡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요? 그렇죠. 화물이죠. 화물은 뭐가 됩니까? 화물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송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을 때. 그죠? 수단이 아닙니다. 수송수단이 아니죠. 물건이니까 이거는 어, 어, 내용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앞쪽에 얘기했죠. 내용물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자, 보기의 내용들과 가장 관계가 깊은 수송 기술의 투입 요소는 뭡니까? 버스 정류장, 여객 터미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죠?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뭡니까? 그렇죠. 지원 시스템. 지원 시스템. 지원 시스템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재미있는 수송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수송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교감 갖는 시간 아니면 이런 시간으로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